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소통도 가능합니다. 너튜브 댓글장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내일장 돌격도 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담았던 종목들, 코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보면서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을 담아갈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성장주들이 기지개를 펴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1% 하락하면서 2620.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항공 우주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381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저PBR주에서는 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509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오늘 개인이 494,094억 원, 외국인이 1,077억 원을 동반 매수했는데요. 기관이 홀로 5,361억 원을 매도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 상승세를 다시 찾은 코스닥인데요. 0.96% 상승하면서 853.3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1,007개 종목이었고요. 하락한 종목에서는 531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573억 원, 기관이 566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개인이 홀로 1,261억 원을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그리고 SK그룹 CEO들이 MWC 2024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글로벌 모바일 전시회 MWC 2024에 국내 통신 기업들을 포함해 MS 그리고 구글, 삼성전자 등이 참석을 확정 지었는데요. 삼성 그리고 SK 경영진들도 총출동을 해서 기술 트렌드 열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AI 시장이 개화하는 만큼 AI 반도체 시장 선점이 뜨거울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주력 상품 HBM과 또 CLX에 대한 고객사 유치와 또 확보에 열중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WC는 통신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국내 통신 3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작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실적으로 또 증명하는 화장품 업종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패밀리 SC가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와 일본 이 수요에 더해서 중국, 미국,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산한 영향인데요. 여기에 또 없어서 못 사는 리들샷을 가지고 있는 VT도 분식회계 이슈를 딛고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와 의류 브랜드 널디를 보유한 SPR이 올해 코스피 1호 IPO 종목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인사이트 통해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칠레에서 구리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인데요. 칠레 구리위원회 정보를 보면 2023년 칠레 구리 생산량은 약 52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를 했습니다.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구리는 전기차 제조와 또 전력망 구축의 필수 원자재로 꼽히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량 감소는 구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공급 중
중단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추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앞으로 2년간 75%까지 급등할 걸로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지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지수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정종택 매니저와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양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개파라고 출발했는데요. 네, 상승 낙폭, 하락폭 줄이면서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장 마감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 좀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2월 양 증시의 거래 대금이 한 21조 원 정도, 어제가 좀 특히 좀 많았던 하루였는데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유의미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저밸류, PBR 관련된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날 이제 CPI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는 2.9%였는데 3.1%가 나왔고요. 네. 특히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주거비 쪽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 어떤 연방 정부들이 크게 개입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좀 개선되는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튼튼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못 갔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움직임을 이끈 업종도 이제 성장 섹터, 반도체나 로봇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하는 코스닥이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 아직 강하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종택 매니저님도 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정받았던 거는 이제 PBR 주들이 좀 조정이 좀 일부 있었고요.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건 코스닥이었는데 성장 섹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는 것처럼 PBR 주들이 좀 강했던 거 대비 좀 조정을 받고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 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 연휴 이후 주도 업종 좀 다뤄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 섹터 쪽에서 좀 힘을 내고 있다. 그렇게 좀 증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섹터 계속해서 힘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 지금 댓글창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에 아파서 못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많이 괜찮아졌고요. 근데 요새 감기가 너무 독하더라고요. 2주 갑니다, 2주. 이게 이번에 오한이 오면서 이 장까지 같이 안 좋아지니까 그날에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안 좋았는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신 덕분에 또 잘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목이 좀 간질간질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털고 일어나셨으니까 오늘 시장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사실 근데 시장 안 좋았다고 평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오.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등락률 보시면은 381종목 올랐고 하락 종목이 509종목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1007종목 상승했고요. 하락 종목 531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상장주들 위주로들 굉장히 또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었고, 하락을 하면서 시작했었던 종목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또 오늘 하루 중에 좋은 상승률을 또 맛보셨을 그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했죠. 제가 어제 CPI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말의 가능성 대해가지고 이제 앞서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PMI 지수 보면서 홍해 리스크를 저희가 계속 짚지 않았습니까? 홍해 리스크권과 관련해가지고 서비스 딜리버리가 올라갔었다. 이 부분이 물가에도 연속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일단 3.1이라는 수치로 확인되었다 보니까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고가권으로 형성하면서 올라갔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부 차익이 좀 빚어졌다라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시장의 기대감은 그렇습니다. 광기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와 같이 기본적인 지표 지수들을 한번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수치는 75를 넘어가는 익스트림 그리드, 최대한 시장의 탐욕에 머물러 있다는 구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차익이 나오는 건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가장 강세론자인 분이 계셔요. 텀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도 정말 강세론자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로 내려갈 때 당시에도 이제 다 나스닥 주워 담아야 된다. 담아서 이제
대세 상승세 또 온다 그렇게 외쳤던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최근에 또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을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하필 딱 CPI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시장이 더 광기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일부 또 차익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줄지에 대한 차익 구간일 뿐이지 국내장은 현재 그런 형님 가는데 아우도 따라가야죠 하면서 PBR 향은 다시 코스닥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코스닥 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그럼 이런 악재적인 모습을 무조건 악재적인 부분만 팔로잉 하실 필요는 없고 명확하게 투트랙 전략으로 악재적인 부분에서 내 계좌 방어할 수 있는 수준 한번 챙겨 가시고 그리고 성장 기대치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챙겨 가셔야죠. 성장 기대치와 악재적인 방어적인 전략.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시장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어려워요. 최근 시장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쉽다. 그냥 사면 올라가요. 쉽다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우리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11월, 11월, 1월, 2월 달까지 계속 갑니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두 가지만 딱 뽑아볼게요. 제주반도체, 에브리본. 보세요. 어떤가? 이 종목들의 기대치 상당히 고가 평가 받을 만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국내장에서 겪었었던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안 나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모습도 보시면은 기대만 가지고 사도 쉽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가는 장 이후에는 항상 이런 조정분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투트랙 전략 꼭 챙겨 가시면서 이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트랙 전략 그리고 두 분 모두 지금 시장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통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담아가야 될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큰손 몰려오는 MWC 2024입니다. 이거 한 몇 주 전에도 정종택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는 크게 관심 없으셨던 것 같은데. 달라진 거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간이 가까워졌네요. 기간이 한 10일가량 남아 있습니다. 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만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범수 매니저가 좋아하는 SK하이닉스가 또 여기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SK하이닉스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거든요. 저희가 조범수 매니저가 2024년 1분기에 SK하이닉스 15만 원 가면 내가 치킨을 3마리 쏘겠다! 라고 했는데 어제 종가가 딱 15만 원이었습니다.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나 싶기도 한데. 1분기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치킨을 3마리 들고 오신다고 하니까 치킨 3마리 기다려보시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세 마리였나요? 네, 두 마리 아니었나요? 3마리였습니다. 저희가 2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호기롭게 저는 3마리 하겠습니다. 이러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세 마리 해야 네, 기쁜 또 마음으로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MWC 모바일 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MWC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관심 없다고 표현했었던 이유가 네. 현재 그 관련주들의 주가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마 1월 중순이었었나요? 그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그쯤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잠깐 단기적으로 올스탑 딱 외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빠졌잖아요. 근데 가격 조정분이 충분히 나왔다 보니까 그럼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었고 이전에 상승분 만들었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재료도 좋습니다. MW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큰 기업들까지 다 온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세일즈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또 더 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재료로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만큼 시장의 주목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MWC를 가져왔는데요. MWC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제를 좀 봐야 되겠죠? 네. 화면 보시면서 좀 가실 텐데 이번에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 내에서 기대 여지껏 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섹터 답니다. 뭐예요? 5G, 6G. 이거는 기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의심을 하는 섹터죠. 의심을 하는 섹터지만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네. 5G, 6G 그리고 AI. 여기서 게임 체인저, Our Digital DNA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AI, 로봇, 5G, 6G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섞여 들어가면은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전반적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AI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물론 여기에 참여하면서 뭘 팔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겠지만 메모리, CXL 그리고 HBM을 판매를 할 거예요.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HBM3E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 일단 판매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관건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면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해야 돼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뭐가 좋으세요? 저는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엄마가 더 좋다. 저는 이제 치킨 3마리를 받아내게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꼽겠습니다.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럼 아빠, 삼성전자로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15만 원 도달했으니까요. 물론 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떨까요?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그 30% 상한가 갔었을 때 이런 그 증권가에서 이런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어떤 거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HBM을 공급할 수 있다. HBM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12월 달에도 나왔었고 12월 달 당시에 한미반도체에서 완전히 일축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연이 복잡해요. 과거에 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2012년도 당시에 장비를 공급을 했었는데 그 공급권과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 소송까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안 한다라고 위축을 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HBM 관련해서는 공법 자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는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공급할 가능성은 좀 적게 보는 편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SK하이닉스 향을 비추는 종목들이 강하게 갔습니다. HBM 그리고 메모리요. 삼성전자 우리 아빠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저기 외국에 있는 어디 TSMC한테 파운드리 밀려. 그쵸. 엄마 우리 SK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밀려. 그쵸. 등에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언제나 결국에 다시 일어섰다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번에 올해 삼성전자가 뭐 감사는 축소를 뭐 유지를 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어졌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시피 다시 한 번 더 경쟁에 불이 붙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투자하심에 있어가지고 딱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뭐 삼성전자가 장비를 또 매수권 관련해가지고 또 뜨고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은 우리 아빠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달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반도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이제 짚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향을 보유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 이런 쪽으로 공급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쪽들을 이미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나면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네. 지금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MWC 할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시간 좀 빠르게 이거는 해주세요. 무료 방송에서 할게요. 네. 네, 무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 모바일이나 뭐 컴퓨팅, AI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CXL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용량을 늘려야 된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LPCAMM. 이거 좀 워딩이 헷갈립니다. 이것도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뭐냐? HBM은 D램 관련해가지고 적층형으로 쌓은 거죠. LPDDR은 뭐에 쓰입니까?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소형화 기기에 쓰이는 메모리입니다. 자, 그럼 그 메모리들에도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LPCAMM이에요. 이쪽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과 이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메모리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에도 이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 온디바이스 AI 향에 대한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 그럼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야말로 이제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에 그럼 참가 기업들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MWC 참가 기업들을 그럼 한번 볼 텐데 네. 뭐 통신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까지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좀 있으면서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게 5G, 6G 쪽입니다. 한 번만 더 속자 하는 구간 솔리드가 이번에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서 MWC 참여 그리고 5G, 6G 관련해서 정부 정책 삼성전자 이야기까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깔끔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자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걸 말고도 AI, OTT, 가온그룹주.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 저가권에 위치한 종목 구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맥스트,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각 참여 기업들의 위치들을 보시면 아직 주가가 저가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AI, AR, 뭐 XR,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넘어서 메타버스까지. 우리가 기존에 이제 투자했었었고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참가 기업들 몇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통신 쪽이 일단 정부에서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AMD와 그리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통신 기술을 이번에 선보였다시피 통신주 5G, 6G 같은 경우에도 정책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솔리드나 아니면 AI 솔루션, 가온그룹주들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덜 올라간 한번 통신 쪽으로 오히려 우리는 주목해보는 게 어떨까. AI 온디바이스도 결론적으로는 통신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잘 돼야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AI 검색도 하시고 인터넷 유튜브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통신 섹터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라보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MWC 관련해서 반도체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SK 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이미 큰 상승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 향으로 엮이는 그런 종목들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종목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지금 MWC 관련해서는 통신 관련주들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공개해야 되나요? 네, 하나라도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네. 그냥 삼성전자 대표 종목하면은 동진세미키나 유니세미 그런 종목 많습니다. 삼성전자용으로 이제 공급량이 이제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YIK. YIK. 그런 종목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YIK가 뭡니까?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근데 특히나 요새 테스트 관련된 종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 테크인 같은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YIK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삼성전자, 아남전자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의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남전자 그리고 YIK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정동택 매니저님, MWC 지난번에도 다루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밖에 5G, 6G, 뭐 메타버스, 로봇까지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중에서 가장 어느 쪽으로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미 로봇이나 뭐 AI나 뭐 관련된 얘기들 너무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서 XR을 포함해서요. 저도 사실 통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솔리드고요. 솔리드가 이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420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 300 한 후반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 발표한 게 더 있는데요. 스캔하면 좀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제 공시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돈을 확실히 좀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한다라는 부분들, 그 자사주 취득하고요. 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소각입니다. 그래서 취득 자사주들의 50% 소각하겠다는 부분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리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나 더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유비커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이제 회장이 제일 먼저 갔던 게 이제 6G 관련된 행보였기 때문에 그때 큰 시세가 났었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에 연간 영업이익 250억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재작년 2022년 영업 수준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보통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업황 안 좋고 분위기 안 좋긴 하지만 그런 5 쪽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솔리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유비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신 쪽 얘기 드리고 또 두 개 기업 같이 좀 얘기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통신주 얘기는 드렸는데요. 예, 우선 반도체 쪽으로 오늘 뭐 네오셈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세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 관련된 ETF 하나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퀘스트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종택 매니저님께 유니캐스트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회춘하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좋다 실적 이야기는 계속했었죠. 아무래도 실적하면 또 정종택 매니저님 아닙니까? 근데 화장품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APR 오늘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했는데 오늘 첫날인데 경쟁률이 무려 137대 1. 네. 지금 또 밴드에서 가장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대 형성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고요. 이제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공모가 밴드였는데 그걸 초과한 25만 원으로 좀 확정이 되고 아마 시가총액 또한 2조 원 가까이 좀 될 것 같아요. 1조 9천억 정도가 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디큐브 관련된 이제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또 의료기기 좀 시장을 좀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APR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업종을 좀 분위기를 좀 살려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공시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각 또는 이제 무상증자인데요. 그쵸. 동사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됐고요. 그래서 한 주 갖고 있으면은 한 주 더 주는 100% 무상증자 좀 발표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조정받고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또 실적이 발표할 예정이 되어 있는 클리오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클리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좀 돌리고 좀 있고요. 그리고 좀 회계적인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좀 낙폭을 많이 줄였던 기업인데 VT라는 기업도 하나 있습니다. VT 보게 되면은 그때 아마 이슈가 있어서 1월 4일 날 주가가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낙폭 줄이면서 종가를 한 6.7% 정도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중요한 라인들 또 지지받으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오늘 주가가 한 18.75% 상승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하고 많이 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가장 좀 믿을만하게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한 번 더 시세가 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페미니스트 기업 중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좋은 실적 냈잖아요. 근데 오늘 또 10% 추가적인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결국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아이패밀리시 얘기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시장이 좀 마치 밀릴 때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되돌림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수급 강화가 더 되는 기업들도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결국 화장품 업종 내에서 좀 얘기를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던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옵트롬텍이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기업들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 하시면서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중에서도 화장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금이 있다면 실적 빵빵한 화장품주 아니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어디에 투자할까요? 반도체 투자해야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반도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럼 실적들이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이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실적 좋은 종목에 투자하면 종목만 되잖아요.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전체 섹터 어때요? 다 좋죠.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화장품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하락분을 강하게 만들었었던 요인이 중국향에 대한 문제였었을 것 같은데 이거 차트 한번 화면 같이 보고 가실게요. 이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잉그로드랩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코스메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해외향 특히나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미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별 비중 변화를 지금 나타낸 차트인데 색깔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연파랑색이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색조 화장품이 왜 인기가 좋았습니까? 미국에서 인기가 좋아서요. 미국향 제품권으로 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북미나 유럽향에도 아직 주목받으면서 진출을 못한 곳들은 어떨까요?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물론 대표적으로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얻고 있었지만 아직 반등세가 좀 이렇게 빼어나게 나오고 있지 않은 만큼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매출 구조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유럽이나 북미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일 겁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주 관련해서 수출국가 비중 변화를 보시면은 중국이 뚝 떨어졌어요. 중국입니다. 중국. 맞아요. 뚝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선진국 그리고 아세안,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온 건데 중국향에 통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뚝 떨어진 거 대비해 가지고 아직 그 부분이 완벽하게 봉합이 된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섹터로만 개별적인 종목향으로서만 좀 강한 거지 화장품 전체 섹터의 호조성인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춘절이지 않습니까? 그쵸. 춘절향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 또 판매가 늘어난다. 또 여행객들 들어올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최근 시장에 반도체가 강해가지고 속 들어갔다시피 화장품 쪽은 이런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그래도 시장이 반도체 모두가 외치듯이 반도체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종목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체할 정도의 성과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혹은 동남아 쪽으로 수출량이 높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은 화장품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용기 쪽 한번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펌텍코리아 한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당연히 이제 최대 실적 예상이 좀 되고요. 멀티플도 그동안에 받았던 히스토리컬 멀티플보다 조금 좀 싸기 때문에 뭐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 이어갈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북미, 일본, 유럽 이쪽이 제일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은 이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은 실적도 같이 나오면서 멀티플도 좀 싼 기업들 그렇게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내에서는 정종택 매니저 펌텍코리아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고개 드는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죠. 칠레에서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구리 가격 상승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은 1, 2주 전부터 구리 가격 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계속 베팅을 하셨죠. 1월 말일쯤부터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모습도 있었었고 구리 관련주들 말씀드리면서 초전도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이 초전도체가 너무 무섭게 가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더라고요. 함부로 올라타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초전도체 투자하셨던 분들 물렸었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다 수익권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 관련해가지고 초전도체랑 비트코인만 사는 거예요. 네. 요새 젊으신 분들이 그런 투자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갔죠, 그동안. 비트코인도 올라가잖아요. 초전도체도 미래 성장 가치, 미래만 보는 분들이 초전도체랑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 투자 생각보다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먹히고 있는데 구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3월달에 양해와 이제 연관성을 좀 봐야 하고 유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회복 구간까지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찾아왔었을 때 언제나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군들 향 같은 경우에 구리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CPI 향으로 갑자기 이제 하락이 나와도 강하게 또 올라주면서 시장을 지지해줬었던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 에너지주들도 올라갔고요. 반도체도 올라갔고요. 로봇도 올라갔고요. 다 올라갔습니다. 정말 복잡한 시장인 것 같은데 일단 화면 보시면서 좀 넘어가 보실게요. 유가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한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굉장히 엊그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하면 우리도 평화협상 가능성 매우 높다. 우리도 평화협상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갑자기 엊그제 유가가 왜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냐면은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미국은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연장성이 더 이어지는구나 라면서 유가가 일부 반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CPI 향도 있었고 나스닥에 또 조정이 오면서 이런 유가 에너지들이 반등한 모습까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나올 때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런 에너지주라는 게 주목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칠레가 오늘 7시간 전인가요? 오늘 점심쯤이었나 오후 때부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6.0의 지진이 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2003년도보다 못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는 언제나 경기 회복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유가 상승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중국 양에 대한 가능성까지 지금 최근에 미국은 연착륙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충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래서 그럼 구리 가격은 얼마냐? 유가는 이렇게 반등이 나는데 구리는 어떨까요?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구리 선물에 대한 가격의 반등은 그렇게 빼어나게 나오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양회, 특히나 중국 항생 증시의 반등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 좀 같이 올라오는 모습도 눈에 굉장히 띄는 모습입니다. 이 구리 관련주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어주적인 성격을 많이 띄게 되었다는 거죠.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조정이 나오려면 이슈를 만들 거는 인플레이션, 전쟁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정말 웃겼어요. 하락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조용하던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쏩니다. 네. 오늘 그런 이슈도 있었던 만큼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일단 굉장히 불리시하잖아요.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강한 시장 속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저가권 내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저평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와 에너지주를 투트랙 전략으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가져가시면은 두 개가 다 수익 나는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모습 안정적인 모습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구리 관련 쪽이나 아니면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함께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은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종목은 당연히 이구산업 봐야겠죠. 이구산업. 이구산업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해서는 이구산업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지금 구리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따로 있으실까요? 네,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고요. 대신 이제 결국엔 구리 수요의 회복은 중국 경기 회복이랑 맞물려 있기 그쵸.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언제든지 유효하다고 좀 보이고요.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느냐, 그런 구리 가격도 같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없는데요. 우선 에너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S&T 에너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S&T 쪽을 보면 좋다라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작전을 세워봤는데요. 내일장으로 돌격 해보기 전에 또 백인현 매니저가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러 가시죠.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인데요.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종목이 편입되고 있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대비 오늘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3명의 매니저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26.39%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출연하는 조범수 매니저 5.56% 상승했고요. 정종택 매니저도 4.33%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어제 3위였던 백인현 매니저 내가 내일 역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익률 33.22%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조범수 매니저 20%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16.82%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볼게요. 네, 종목별 순위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가 17.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와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위에는 JI테크 12%, 코세스 3위에 있고요. 10%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백일현 매니저의 JI테크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 6,000원, 익절가는 4,800원으로 상향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하고요. 또 백일현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32,000원으로 설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는 매니저들 포트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럼 이구산업이랑 LS 에코에너지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보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 하나 이렇게 급등세가 물론 나온 종목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구산업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구리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와 관련해서 CPI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장 중에 또 좋은 상승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선 구간에서 초전도체로 올라간 모습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흔히 우리가 밥그릇 패턴이라고 부르죠. 이런 모습들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신성델타테크나 뭐 파워로직스와 같은 선행적으로 초전도체로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주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외 종목들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LK99 말고 새로 나오는 POPPS였나요? 이게 제가 좀 네이밍이 좀 헷갈리는데 초전도체 향으로도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안전한 포트를 보유하고 있는 관점 내에서는 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초전도체 향으로 가도 좋고 혹여나 시장이 밀린다면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최대한으로 수익률 볼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나 좀 아쉬운 에너지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1등이 내 거였어요, 제 거였었는데 막 그런 욕심이 막 들게 만들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LS 에코에너지가 3자 유증이 나왔습니다. 3자 유증이 나오면서 이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히토류 사업과 관련된 진출이 올해부터 좀 가시화가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3자 유증이 나왔고 LS 전선에서도 히트류와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가 무조건 수혜일까요? LS 에코에너지입니다. 3자 유증 통해 가지고 2월 13일 당시 21%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돌림세가 나오고 시장에서 크게 하락세는 없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고가권을 갱신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아직도 들고 간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전선과 구리 관련 쪽에서 계속해서 업황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권에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구산업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으로 좀 리뷰 드릴 종목은 이제 JVM이고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중요한 자리에서 잘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뭐 좋은 실적 작년에 거뒀고 올해도 더 성장할 기업이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월초에 그냥 편하게 깔아놓은 기업입니다. 월말까지도 충분히 내일 또 갭상승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감 가져가면서 리뷰 드릴 종목은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요. 사실 뭐 바이오 섹터 자체도 분위기는 좋지는 못했죠. 최근에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동반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언제든지 또 실적주들은 시세가 또 강하게 분출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월말까지 두 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기대감 가지면서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VM, 유바이오 로직스 월말까지 충분히 상승 룸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갈지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담아가시나요? 네, 저는 오늘 화장품 쪽 섹터 얘기 드렸다 보니까 오늘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내려간 기업입니다. 기업명은 이제 AS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고 글로벌 티어 1, 2 기업한테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게 되면은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11월 28일 작년에 상장됐을 때 최고가가 96,500원이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단기 평선을 올라타면서 추세를 좀 만들고 있고요. 실적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적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92억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2022년에 45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100% 성장한 기업인데 주가는 많이 좀 빠졌다는 거,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좀 가져봤고요. 오늘 또 화장품 섹터가 좀 APR 뭐 신규 상장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관련 업종이 좀 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도 좀 시세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는 위치가 좀 됐다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요. 기간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치도 좀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흐름 기대해 보고요. 가격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32,300원이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28,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원투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AS텍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32,300원,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전략대로 갑니다. 투트랙 전략이고요. 에너지 종목은 이미 다 맞아 있으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했을 때 아빠 삼성전자향 종목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편입할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MWC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납품량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휴대폰 매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득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폰을 최초로 내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갤럭시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유니셈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HBM 스크러버 장비도 작년 2023년도에 이제 완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부터 또 HBM에 대한 캐파가 재차 다시 한 번 더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향으로 2024년도 2분기 때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HBM 향으로도 좋고 삼성전자 매출 향으로도 휴대폰과 같은 부분에서 더 좋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유니셈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 종목 차트 한번 바라보시면은 정말 장기간 구간 내에서 할인 많이 받았습니다. 장기간 구간에서 할인 정말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런 패턴 상당히 좋아요.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조정 나오다가 장기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가 딱 나오고 조정 횡보를 취하고 있을 때 이 이후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분출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패턴 종목들을 보시면은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 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꽤 많이 내려왔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주가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는 이런 차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셈,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굉장히 또 많은 투자 그리고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와 TSMC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향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니셈과 같은 삼성전자 매출량이 높은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 하면서 소개시켜드리고요. 유니셈 매수가는 물론 당연히 시초가겠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 유니셈을 편입합니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녹색 밴드에서 정유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중소형주들 계속적으로 좀 실적 관련된 부분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데요. 뭐 2차 전지에 뭐 안 좋다고는 하지만 뭐 오늘 M+가 저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한 18% 가까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종목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종목에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녹색 밴드에서 정유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오늘 초전도체 관련돼가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SK하이닉스가 좋아, 삼성전자가 좋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둘 다 좋습니다. 다만 이 투자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 10시 40분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끝나고 10시 40분에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